우리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기획보도. 먼저 서산 태안 선거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후보들의 대책을 들어봅니다. 홍성 예산에선 원도심 발전 방안을 두고 후보자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학민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 홍문표 후보는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오늘은 당진 지역 농민들을 만나 후보들에게 바라는 축산업 분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 원, 또 실직자 등에는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비교해보는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산 태안 지역의 열악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과 태안은 충남에서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의 경우 입원 환자 3명 중 2명이 도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대형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고령 인구도 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의료 문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서산 태안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산의료원과 태안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의료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서 더 많은 예산과 장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보건의료원은 인기가 좋습니다. 태안 군민들이 1년에 2번꼴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태안보건의료원의 병실 2배로 늘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요양병동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혁신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현재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파견 나와 있는데 이를 넘어서 의료원 운영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보라매 병원의 사례를 들며 서산에 서울대병원의 모든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의료원 전체를 서울대학교에 100% 위탁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설예는 서울시가 운영하던 서울시 보라매 병원을 서울대학교에 100% 위탁을 주어가지고 아주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남도에서 위탁만 해주면 이 의료적인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의료원을 국립병원이나 거점 광역센터로 발전시키고 지역 보건소를 활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 서비스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의료원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산의료 기능이 실제로 시골에 꼭 필요한 기능인데 이것을 서울대학교 전면 위탁 같은 것은 실제로 반대하고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국립병원으로 충남 서북부 거점 광역센터로 발전시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서산에 있는 서산 보건소를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필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산의 의료 질을 좀 높여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유치와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의료원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 예산에선 원도심 발전 방안을 두고 총선 후보자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산단 조성,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8년 전 도청에 이전하면서 본격 조성되기 시작한 내포신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지만 행정구역 중 한 곳인 홍성 홍북면이 인구 2만을 넘어 읍으로 승격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눈앞에 두는 등 충남의 중심지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홍성과 예산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홍성읍의 경우 2012년 4만 5천여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3만 8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8년 새 7천여 명이 감소한 겁니다. 예산읍도 매년 수백 명이 빠져나가고 있긴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 원도심은 문을 닫는 상가가 느는 등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출마자들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왔을까? 먼저 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에는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 시절에 만들었던 자동차 부품 R&D 센터의 확장 산업단지를 벚꽃로 대로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오가와 시남에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예정이에요. 홍성 같은 경우는 이 역세권에 창업을 하는 공간, 청년 창업, 장년 창업, 그리고 컨벤션 시설을 둠으로써 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이 수덕사라든지 또 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가고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으로, 그리고 쉬었다 가는 곳으로, 필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충분히 이 원도심도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홍성 같은 경우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읍성을 아주 천년 전의 것으로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경우 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가 이번에 혁신도시를 만들 때 수도권에 있는 혁신기관 중에서는 농축수산업의 기관들을 유치해서 우리의 전통산업이 융합돼서 첨단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전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드리고, 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소위 예산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필요한 설계를 꾸미고, 그리고 중앙에서 국비를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지방과 국가가 하나로 가는 이 지방자치 시대에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구도심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방송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당진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후보들에게 바라는 축산업 분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한돈 협회 당진지부 지부장 김문호입니다. 예, 저는 대한한도협회 당진지부 사무국장 전명규입니다. 돈가락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같이 어렵겠지만 특히 우리 양돈인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생산비 이하에 소비를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어린 나이부터 양돈을 시작해서 20년 정도 해왔는데요. 2세로서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정부나 시나 여러 가지 바라는 점들이 지금 환경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양돈 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서로 주민들과 양돈 산업을 하는 사업주들 간의 상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이 농수산농경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수지만 소중한 국민이고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6차 산업을 이어가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것도 소중히 좀 여기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돈 산업이 당진도 전국에서 2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는 제가 어렴풋이 느끼기에 농업 쪽 분야보다는 산업 쪽으로, 철강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농업 쪽으로 좀 많은 정치적인 면에서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거시적인 어떤 큰 틀에서 관심을 갖고 계실 줄 알지만 좀 작은 거에도 관심을 갖고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후보자, 좀 정직하고 좀 실질적인 우리 서민에게 아니면 축산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후보자들 분의 정치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봐와서 저랑 최대한 같은 방향에 계신 분을 찍고자 합니다. 신문브리핑 네포뉴스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가구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도는 도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성립 전 예산 462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은 11만 5천여 명입니다. 지원 방식은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 지역 사랑 상품권 등입니다. 홍성을 비롯한 천안, 동주, 고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태안 등 10개 시군은 아이 행복카드와 국민 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하는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방문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나 아동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6일부터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40만 원이 입금된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군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더불어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만 7살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 지원합니다. 이정구 도저출산 보건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동 돌봄 쿠폰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충남도 내 노동자들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42건으로 전체 상담의 3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연차 사용 등 휴업이나 휴직과 관련된 상담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해고와 권고사직 등 인사처분과 임금체불, 육아 관련 가족 돌봄 상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지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 각 시군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자로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올해 2월과 3월 사이 실직,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근로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원도 양구군을 돼지와 돈분 반출입 금지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등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반입도 금지됩니다. 도는 지난해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 연천, 김포 등 6곳을 반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소 반출입은 3일부터 해제됩니다. 홍성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군은 오는 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소 6만여 마리,
염소 6천여 마리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방접종팀을 구성해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의 사육농가에는 무상접종을 실시합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은 접종 이후 항체가 기준치 미만으로 형성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과 관련해 청양군이 청구한 직무이행명령 취소건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2017년 청양군이 청구한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농지의 순환 토사를 불법 매립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해당 업체에 대한 건설 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며 청양군은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산군이 예당 후 음악분수 명칭을 공모합니다. 55억 원이 투자된 음악분수는 길이 96m, 폭 16m로 오는 25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예산 군민이면 누구나 3일부터 9일까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서는 독창성과 친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명칭을 선정할 예정이며 상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태안군 공직자들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성금 1억 300만 원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당시 받았던 전 국민적인 봉사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간부 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을 포함한 900여 공직자가 모금에 나서 위기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다문화 카페, 외목마을 등 7곳을 돌아보며 관광객 유입 현황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는데요. 시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공적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보 제한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도는 전수조사를 거쳐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9,600여 명에게 마스크 2만 9천여 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겠는데요.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고 오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한낮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4도, 서산 5도, 당진, 태안, 홍성, 예산은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12도, 청양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는데요.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고요. 세차 효과도 좋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90으로 높으니까요. 외출하신다면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예보가 없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져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낮 기온은 포근하겠고 일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다소 낮다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주최한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가 일요일인 5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가 누구인지 토론회 직접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